애니 애니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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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네, 안녕하세요. 애니드 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랜만에 저희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이제 방송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게스트분들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저는 곁다리 송시영입니다. 네, 곁다리 컨셉 좋네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무난한 것 같아요. 네, 무난합니다. 앞에 두 분의 게스트분이 나와 계시고요. 제 앞쪽으로는 그 호모 에렉타투스를 만드신 김태우 감독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호모 에렉타투스의 감독 김태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번에 수라라는 작품을 만든 정혜지 감독님. 안녕하세요. 수라 감독 정혜지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뭔가 떨리네요. 게스트분들과 또 이렇게. 한 10분 전에 해놓고서 뭐 또. 10분 전에 한 거 비밀 아니에요? 아니, 뭐 다 알잖아요. 듣는 사람들. 뭐. 저희가 원래 한 번 녹음해가지고 한 달 씁니다. 예, 굉장히 가성비가 갑인. 뭐 그쵸? 어차피 저희가 뭐 시의성이 뭐 있는 내용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시의성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 쓰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방송. 네, 그렇죠. 예. 네. 이제 저기 올라가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철저히 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늘 하고 싶었어요. 네. 네. 저희 마스크 쓰고 있어서 좀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좀 모시게 됐는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 두 분은 올해, 제가 참 기쁘면서도 가슴 아픈. 이 코로나 시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네, 어떤 피해자죠, 피해자. 두 분이 올해 새롭게 작품을 하셨는데, 작품을 내서 영화제에 출품이 돼서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게 됐는데, 영화제들이 취소되거나,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뭐 온라인으로 개최가 바뀌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영화제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고 여기서 녹음하고 계시는 두 분의 감독님이죠. 아니 심지어는 작품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두 분 작품 다 보고 왔는데 이게 역시 계속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는구나. 이렇게 그죠? 맞아요. 고인물이 아니구나. 본인이 이쪽이. 일하셨던 2005년하고 다르죠? 2005년에 인게임 페스트가 첫 해였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그동안에 있었던 애니메이션을 약간 회고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랬던 느낌이었고 이렇게 좀 프레시하고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쵸. 네,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죠? 곁다리 또 계속 곁다리니까. 곁다리니까. 그쵸, 그래서 네. 먼저 그냥 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 작품이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느낌과 근데 영화제를 가지 못한다는 아니, 들었을 때의 느낌. 일단 저 두 분이 어디에 지금 가시게 된 건지를 이제 말씀을 맞아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냥 드릴까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네. 넘기려고 했죠. 그런가요? 네. 그렇게 맞아요. 하시죠. 네, 전 곁다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호모 에렉타투스 감독 김태우 감독님께서 먼저 아마 소식 들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사실 같은 영화제였으니까. 네. 뭐 어디 영화제 네. 갔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스 영화제랑 체코 애니필름 이번에 이제 자그레브 이제 같이 된 부분이랑 오늘 발표한 거는 오덴세 발표. 오덴세면 어디에 있는 거죠? 덴마크. 덴마크. 네. 단편 영화제 중에 제일 큰 영화제죠. 그렇게 네 군데 지금 됐는데 그리스가 딱 그 시기가 너무 절묘하게 겹쳐가지고 그 상영 한 며칠 전에 이제 거기 그리스도 엄청 좀 위험해져서 지금까지도 소식 불명? 그냥 모든 게 다 스톱돼 있는 근데 상태. 심지어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그리스의 아테네 그 애니페스트가 네네. 월드 프리미엄이었다고. 네, 거기가 그러니까 이 작품에 그렇게 지금 프리미어가 어디가 먼저 네. 될지도 지금 감독님 요번 혼란스러운. 작품에 그 월드 프리미엄이었는데 본인도 월드 프리미엄 어딘가. 네, 아주 직전에 하셨다고. 네, 직전에 딱 터져서 네, 그래서 참. 어디서 상영될지도 아직도 뭐 알 수 없는. 그럼 일단은 자그레브도 이제 가시는 거네요, 작품이? 네, 감독님은 못 가시겠지만. 자그레브는 작품은 지금 가겠죠. 영화제가 연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아직 뭐 갈 수도 있죠. 네. 이제 가실 수도 어떻게 될지 있죠. 모르죠. 네, 가실 네. 수도 있죠. 되게 많이 가셨네요. 곁다리 좀 조용히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오디오 비는 거라 좀 감각했어. 오디오 저는 비고 있지 않았어요. 감독님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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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자그레브랑 앙시 진출했고 지금 앙시는 인터넷으로 상영이 된다고 했는데 뭐 수상을 하게 되면 내년에 초청을 다시 해주신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수상을 하면 네, 수상을 수상을 하면. 하면 그리고 자그레브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미뤄져가지고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짧게 미뤄져가지고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근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얘기 들으셨을 때 상영이 된다. 저 진짜 기뻤어요. 저 진짜 막 밤새 기뻐서 매일 계속 확인했었어요. 약간 기대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돼가지고 진짜 너무 기뻤었어요. 근데 못 간다고 해가지고 저 진짜 주변 약간 예쁜 곳도 다 알아보고 그랬는데 유튜브 찾아보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유진 씨는 그 1년 전에 숙소를 예약을 했답니다. 거기 숙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못 가가지고 그냥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냥 그 무료 그러니까 이제 뭐 페널티 안 물고 참 그냥 제가 할 얘기까지 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멘트를 내가 지금 맥을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주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요번부터 컨셉 바꿨는데 곁다리니까. 저 컨셉을 늘 얘기하시는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이게 또 이러면 또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독님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상영이 된다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당연히 되게 영광스러웠고 같이 이제 또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단편 영화는 그런 게 좀 한정적이니까 네, 뭐 기분 좋았죠. 네. 제가 아는 분도 안시 됐다는 얘기 듣는 순간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결국. 아니 뭐 솔직히 애니메이션 쪽에서 안시는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뭐 봉준호 감독님이 뭐 아카데미에서 뭐 상을 타는 거 이상으로 이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요. 또 그 자그레브 안시는 붙어 있고 지원도 해주고 한 영화제라 가서 보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지. 제가 요 이야기는 자그레브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작품 얘기를 좀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들으신 분들이 전혀 생소하겠죠. 사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지금 아직 소개된 적이 없는 작품인데 이제 해외에서 먼저 소개가 될 예정이었는데 아쉽게도 소개는 되겠지만 감독님들은 한국에 계시는 이 두 분 작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죠. 그 일단은 그 김태호 감독님 그 작품은 검색을 해보면 예고편은 이게 볼 수가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트레일러가. 트레일러가. 뭐 협회에도 제공을 일단 그때 그 배급 계약할 때 그 예고편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 제 따로 이제 채널에도 뭐 올려두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또 별도의 또 뭐 이렇게 SNS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대단하신 분인데 막 이러면서 보고 막 이랬는데 그 일단은 뭐 제가 더 해도 되나요? 자꾸 이게 바로 이 자기검열이라는 건데. 갑자기? 잘하겠다네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오랜만에 해서. 저 김태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작품이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이런 소설을 선택을 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이게 무슨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써있긴 했는데 이게 그 정확하게 어떤 계기로 작품을 하시게 된 건가요? 내용 자체가 약간 화상을 입은 군인 시절에 화상을 입은 사람의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자전적 애니메이션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와 그 연출자랑 그 서술자 영화 작품 내에 이제 서술자와 그리고 뭐 화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뭐 그런 작품이었고 이제 제 이야기 애니메이션 작품 좀 특히 이제 감독님들 첫 작품은 좀 자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게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어떤 내 안에 있던 어떤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재현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과거를 다시 돌이켜 보고 그
그거를 다시 이제 사람들 앞에 꺼내놓는 건데, 물론 그게 되게 힘들긴 하지만, 그걸로 통해서 이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거에서 되게 의미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작품을 완성하면서 저 자신한테 위로받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작품을 완성하고, 그거를 이제 전체 완성된 샷을 보면서 이제, 그때 느낀 감정이 그것 때문에 만들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소통 과정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또 벌어질지는 모르는 건 이제 그거는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자리도 뭐 만들게 뭐 이렇게 된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작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작품 속 인물의 이름이 이제 감독님이랑 동인. 네, 그 실제 이게 굳이 이제 뭐 그러니까 실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뭐 최근에 뭐 다른 작품들은 뭐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이름을 바꿀 이유 자체가 이게 되게 좀 없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뭐 그런 설정들은 동일하게 가고 이제 저에 대한 이름은 뭐 나머지 캐릭터들은 어떤 직업적인 어떤 캐릭터들만 드러나지 그거의 어떤 기억을 좀 악몽적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뭐 직접적인 이름이 등장하는 건 저 말고는 따로 이제 영화 안에서는 없고요. 네. 이거 저는 사실 처음에 뭐 이게 그 감독님 본인 얘기인지는 모르고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아니 저런 감정은 본인이 겪은 거가 아니면은 좀 힘든 건데 이거 되게 그 정말 실화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도 그 영어로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그렇게만 써 있어가지고 이게 주변에 계신 분들 이렇게 가지고 썼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사진이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 보고 이 감독님 얘기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열심히 구글링을 해봤더니 이 감독님이 지금 또 굉장히 또 카투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네. 계시는구나. 네. 그걸 이제 제가 알았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장면이 되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좋더라고요. 이제는 표현을 막 이렇게 막 격하게 못하겠어요. 뭐 좋다라는 거는 좋다라고 말 못하겠고 더 이상 뭐 수식을 못하겠네. 내가 요즘에. 그냥 좋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방송 녹음할 때 슬기로운 의사생활 얘기하면서 힐링된다고 얘기했는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제가 겪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은 좀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첫 작품이 아니시잖아요. 감독님. 네, 사실 기획은 이게 먼저 됐는데, 네, 학교 기획은? 이제 수업 과정에서 만들었던 단편 영화가 중간에 이제 껴서 이제 그게 또 뭐 부천 영화제 되거나 좀 판타스틱한 초파리가 이제 뭐 인간적인 어떤 지성을 갖게 돼서 뭐 그걸 통해서 세상에 뭐 영향을 미친다는 뭐 그런 황당한 그런 영화를 먼저 만들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건 계속 저번부터 기획을 계속 해왔던 거라서 사실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제 제작 과정 애니메이션 워낙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작품이 됐습니다. 네. 그러신 거구나. 네. 그래서 전 딱 보니까는 그 전에 2018년도에 위대한 뭐 60일? 네네, 이라는 맞습니다. 작품을 이거 저도 봤는데 네. 봤거든요. 봤는데 근데 이게 보통은 아까도 오타쿠예요? 보통은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전적인 내용은 처음에 작품할 때 보통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딱 보니까 이분인데 이게 대단하신데 어떤 의미에서는 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얘기는 처음에 보통 많이 하는 이유가 뭐 소재를 이제 자기 주변에 찾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 작품이 아니고 그 다음번부터 이런 걸 선택을 한다는 건 생각이 많아질 때거든요. 두 번째 작품부터는. 네. 쉬운 선택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대단하신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획 자체는 이게 더 먼저. 네네네. 이미 준비를 계속 해왔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먼저 나오는 건 사실 맞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기하면서 봤고요. 네. 네. 그리고 정혜지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수라라고 하는 제목이 네. 저는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게 이게 실사 영화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봤던 마츠모토 토시오의 1971년작인데 사무라이에 나오는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목만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아비규환이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근데 물론 이제 그 정서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좀 고등학교 때 겪었던 그 친구의 얘기를 갖다가 이 작품으로
옮기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은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가 일단 궁금하더라고요. 첫 번째 궁금했던 게. 아, 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여자아이한테 지금 우리 사회가 수라와 같다고 느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느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었고, 중간에 시가 나오는데, 백석 수라 그렇죠. 시가 나오는데, 이게 백석 시에서는 이제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분할이 되는 거에 대한 슬픔에 대해서 이제 시를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게 어찌됐든 사회가 이 소녀한테 뭐 어쨌든 보호가 됐다면 이 소녀도 가족 공동체가 됐음이 분명했을 텐데 그렇게 유지가 되지 못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랑 뭔가 되게 잘 맞는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도 중간에 같이 결합을 했었고, 그러면서 수라 백석 시 제목이랑 같이 해서 제목을 그 백석의 수라라는 시는 원래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시. 네, 제가 입시할 때 수능 특강에서 배웠었는데.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월북 작가잖아요. 백석 시인이. 네, 근데 네. 저는 그때 한창 시에 되게 빠져 있어서 되게 인상 깊게 봤었던 보통은 시였었거든요. 이 시, 그러니까 그 백석 시인의 시를 인용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런 작품에. 왜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평소에 많이 접하거나 이런 걸 찾게 되는데, 이 백석 시는 사실 교과서에 나오고 막 이러는 시라서, 그래서 이거를 딱 인용을 한 걸 보고, 이분 준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일단 알고 계셨던 시고, 그래서 수라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지신 거군요. 네. 그 극 중에 보니까는 그 영어 자막 돼 있는 거 제가 봤는데 수라를 거대한 혼란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더 하셨구나. 저는 일단 그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딱 첫인상이 수라라고 하는 게 딱 원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있으니까, 원래 뭐 혼란, 지옥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매칭을 시킨다라는 게 조금 저한테는 좀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사실 오늘 오신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되게 반갑습니다. 결론이 결론이 그 마무리. 아니, 왜냐면 오늘은 뭔가 이렇게 힐링을 해야 될 것 같아. 왜요? 네? 제목 수라 어머 에르메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봤을 때는, 그치, 또 결말도 사실은 좀 뭐 희망찬 결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좀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는 아름답게 마무리하니까. 아니, 네. 감독님은 또 정서가 안 그러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죠. 감독님에서 호모 에레타투스 뭐 작품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사실 작품에 나오기는 하는데, 네.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제목을 정하셨는지. 원래는 제목이 이제 자화상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그 가운데 화자가 주는 게 이제 불화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랑 좀 결합해서 그 타이포그래피적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바뀐 게 이제 그 해골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미대 입시생들은 항상 그 인체 대생을 하니까 그렇죠. 가장 먼저 그리는 게 이제 해골인데, 그게 이제 중간에 그 자화상을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실제로 제가 병상에 있을 때는 자화상을 계속 그렸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와중에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어떤 서사적으로 좀 교정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미대생이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평범한 미대생이 뭐 그런 뭐 화가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있다가 이제 그런 불의의 사고에 닥친다라는 거에서 이제 해골로 그게 전환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이제 메타포로 강력하게 등장하는 게 이제 그 저승사자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랑 되게 다양하게 삶과 죽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결합이 되면서 그 호모 에렉투스도 인류의 어떤 진화의 어떤 그런 과정 중 뭐 그 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직립한 사람. 일어선다라는 게 자기의 의지로 이제 일어선다라는 그런
뜻도 그 안에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현대인한테는 스스로 일어선다라는 게 이제 자립을 한다거나 자기의 평범한 일상을 영유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 에렉투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 이제 좀 뭐 그 합성어죠. 그러니까 타투의 그 절명에 또 이렇게 타자를 넣으니까 호모 에렉타투스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타투를 통해서 다시 일어선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그 제목에다가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짓게 됐었습니다. 아니 여기 오늘 두 감독님들이 이 제목을 짓는 장면 센스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그렇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의미 부여가 딱딱 맞는 것 같아요. 작품의 내용하고. 저는 그 호모 에렉타투스라고 하는 것도 그 극 중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인류가 지나는 그런 그 엔딩 크레딧 쪽에 네, 맞아요. 나오죠. 그게, 이모티콘 예, 아이콘처럼 나오는데 네. 그걸 딱 보고 이게 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그 작품 안에서도 그거를 효과적으로 잘 설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목에 관련된 설명도 오히려 자화상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이게 훨씬 더 집단적으로 닿지 않았을까. 자그레브를 가게 된 결정적인 예, 지금 유수영화제에서 출품대회에서 상영되신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포시 해봅니다. 살포시 해보시고요. 두 분도 서로 작품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작품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서로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좀 궁금한 게 두 분 다 약간 애니메이션 좀 어떻게 시작하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뭐 애니메이션 전공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하셨을 거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걸 하시다가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하시게 되셨는데 좀 그런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원래 만화 웹툰을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입시하면서 한예종을 들어가게 됐는데 한예종이 이제 애니메이션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어쨌든 애니메이션과에 왔는데 애니메이션 제대로 된 거는 만들어보고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었던 거였었어요. 처음엔 진짜 정말 가볍게 시작을 했었던 거였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그 완성된 후에 완성품을 보는 그 뿌듯함 때문에 그걸 놓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첫 번째 그럼 과제작이나 따로 없이 이게 첫 번째 과제작은 계속 있었는데 1학년, 2학년 때도 과제작은 있었는데 그때는 분량이 다 정해져 있는데 분량이 되게 짧은 분량의 애니메이션이었고 이제 제대로 된 완성 작품이라고 불리는 거는 이게 첫 작품인 거죠. 네. 아니,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 네, 하지 마. 시키지 말아야지. 시키지 말아야지. 아니 웹툰 처음 여기에서 문득 예전에는 만화나 이거 만화 하고 싶어가지고 애니메이션과 실수로 가신 분들 많았거든요. 그렇죠.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분위기나 뭐 수업이랑 이런 게 완전히 다른데 워낙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 눈물이라는 작품으로 그 일본군 위안부 콘텐츠 공모전 네네. 최우수상 받으셨던데 네. 그것도 그때 애니메이션이었었나요? 그거는 만화였었는데 제가 이거 못 봐가지고 그게 제가 웬만한 건 다 봤을 텐데 못 봐서 모르는 거 진짜. 사실 고등학교 때 그렸었던 만화였거든요. 그래요? 네. 고등학교 때? 네,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사는 동네가 강서인데 이게 그럼 입학하기 전인가요? 그럼? 2017년도에? 고등학교 때 그린 거를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낸 거였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 1학번이었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단하시는 분이네. 아니 일단은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주동현미였어요. 네. 고등학교는 네, 일반고였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강서구 쪽에 제가 살았었는데 강서구에 사시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기사를 보고 그 작업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작업을 해놓고 이제 뭐 그렇게 쓸 일은 없었던 거였는데 이제 17년도에 그런
그 공모전이 공모전도 뜨고 그런 관련 기사 같은 거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지금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지원했는데 최우수상이에요. 그러신 거군요. 너무 영광이에요. 아, 굉장히 주도면밀하시네. 수라의 작품의 그림 스타일은 원래 현재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이번에 졸업 작품 하면서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촉박해가지고 최대한 제가 빨리 쉽게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림체로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완성된 그림체가 그런 그림체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감독님은 어떠세요? 김채원 감독님은 애니메이션 전공이 원래 아니신데 이렇게 애니메이션 뭐 영상도 하시고. 아, 네. 원래 시각 디자인 전공하셨죠? 네, 원래는 저는 이제 같은 학교 이제 한예종으로 이제 학사로 들었고 학사는 이제 한예종 네. 출신인데 그때는 이제 디자인을 시각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편집 디자인 쪽으로 해서 뭐 그 제 화첩 같은 거를 디자인해서 뭐 출판 쪽으로 이제 인쇄 쪽으로 해서 뭐 다른 기업 일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 정식적인 회사로서의 어떤 그런 그냥 사회일 뭐 그런 그런 디자이너로서 하던 작업들을 또 하다가 이제 거기서 좀 답답함을 느꼈던 게 이제 타투는 계속 겸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때도요? 네, 처음부터? 타투는 시작한 지가 지금 10년이 사실 넘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 군대 가시기 전부터 그러면 군대 이제 그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스토리랑 동일한데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타투를 하는 시점은 되게 좀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모호하게 나오는데 네, 그렇죠. 상징적으로 이제 네. 하면서 그냥 결말을 바로 보여주니까 네. 그 복학하면서 아. 제가 몸이 이제 다시 괜찮아지고 네. 그 한해로 다시 학교 이제 복학을 하면서 그 타투에 대한 그때 이제 그 어떤 화상을 이걸로 극복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이제 학업이랑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졸업 작품을 디자인이랑 그때는 접목을 했었어요. 항상 융합이나 뭐 그런 스토리에 대한 어떤 결합을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뭐 작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형식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어떤 대입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디자인에다가 제 어떤 타투 어떤 그런 걸 결합을 해서 타투 디자인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제안으로 이제 졸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타투 작업은 그때부터 쭉 해왔는데 그 타투의 어떤 개개인의 어떤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들이나 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화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장 담아내기 좋은 게 영상 매체라고 생각이 들어서 워낙 또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이래서 결국에는 이게 스토리텔링을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세계관을 완벽하게 그려내기 위해서는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2017년도에 이제 중앙대 이제 대학원으로 이제 진학을 해서 영화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또 만들게 된 그렇게. 아, 그럼 영상 작업은 이제 대학원 가셔가 처음 이제 전공은 거기서도 애니메이션 전공인데 네. 그 수업 중에 뭐 특수 효과를 이렇게 넣어서 네. 뭐 영화를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조작업이 있었는데 네. 그 거기에서 이제 각자 이제 팀원들끼리 이제 네. 그 각자 뭐 시놉시스를 써서 뭐 어느 게 누구께 좋은지 이제 하다가 이제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괜찮은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아니, 오늘 두 분의 특징이 굉장히 뭐 어떻게 하다가 됐어요. 뭐 그냥 뭐 예전에 했던 거 그냥 자연스러워요. 내봤어요. 근데 결과는 뭐 최우수상 받고 뭐 저기 뽑히고. 그쵸, 뽑히고 뭐 유수 영화제 뭐 출품해서 뭐 또 상영되고 굉장하신 분들이네요. 네, 부럽습니다. 억양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런가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뭐 저야 뭐 바로 네, 계속 실수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뭐 영화를 먼저 어쩌다 보니 먼저 만들게 됐고 지금 작품 준비하던 거 애니메이션 지금 말씀드리는 작품은 뭐 계속 기획해왔던 거고 이제 최근에 이제 완성을 하게 됐죠. 네. 아니 저는 그 타투는 잘 모르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볼 일이 있었어요. 봤더니 그 확실히 그 말씀하신 대로 타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본인들의 스토리, 본인들의 그 살아왔던 뭐 삶이라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스토리텔링 같은 거를 이게 타투로 이렇게 녹여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저 문양은 왜 저기다가 이렇게 새기는 걸까 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아니면 타투 해주시는 분들이 뭐 어느 정도 도안을 잡아가지고 해주시는 건가. 저는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 누구나 자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욕구, 그런 뭐 일기장이든 뭐든 그게 이제 하나의 형식인 것 같아요. 타투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어떤 과거의 한 순간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몸 위에다가 새김으로 인해서 계속 이게 재현이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되새김도 되고 뭐 그래서 되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의도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요즘에는 그런 것들 예전에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조금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누가 해서 멋있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물론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그 장르적으로 뭐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난 충분히 이제 존중을 하고 그러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를 담으려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의 작업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타이포그래피로 해서 타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의미를 뭐 본인 이름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최근에 보니까 노홍철 씨가 이게 타투가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크게로 저거 무슨 그림일까 궁금했었는데 그게 자기 이름을 갖다가 이니셜을 타이포그래피로 해서 새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는구나. 확실히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예쁜 그림이나 아니면 멋있어 보이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본인도 지금 그러면 그 타투를 하시면서 이제 극복을 하신 건데 본인 몸에도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이 그런 힐링을 하신 건가요? 그런 그게 이제 그러니까 화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도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고로 다친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이제 화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치료가 끝나는 상황에서도 계속 жил머질고 가야 되는, 왜냐면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이니까 이게 더군다나 이제 저는 다행히 이제 얼굴 쪽은 안 다쳐서 안 다쳐서 그렇지만 이게 뭐 전신 화상 입으신 분들은 진짜 이게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어떤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몸을 노출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예를 들어 뭐 목욕탕이라든지 지금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타투가 전환점이 됐는데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냥 타투를 했을 때는 그 타투가 시각적으로 더 강렬하게 딱 와닿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전에는 되게 친근한 눈빛으로 저를 보거나 이제 그런 시선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투를 새김으로 인해서 이 타투에 관심을 가지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그게 딱 전환되는 순간부터 되게 힐링을 많이 받았죠. 그게 확실히 이제 전환점이 되고 저 자신한테 새김으로 인해서 그런 힐링도 받게 됐고,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 전환됐다고 봐야죠. 제 삶도 좀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8분 남짓한 시간이잖아요, 러닝타임이.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녹여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히스토리를 모르는 상태로 그걸 봤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아셨을까? 나중에 자전적인 내용인 걸 알고 어쨌든 저거를 저렇게 녹여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상징적으로 어렵게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뭐 중간에 저승사자 같은 이미지 같은 것도 보면 그 이미지는 어떻게 그 부분이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의 장점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시각화 시켜서 메타포화 시킨 다음에 그것과 뭔가 어떤 상호작용하는 어떤 캐릭터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그걸 자체를 캐릭터화 시킬 수도 있고, 그 트라우마를 뭘로 표현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고민 끝에 나왔던 게 정말 그 어떤 자신의 의지가 죽는다라는 건 어떤 죽음과도 다름없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병상에 누워있을 때를 계속 재현하면서 그 누워있을 때의 감정은 정말 이대로 죽어버리면 정말 너무 허무하지 않나?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제 자신의 여정이 있어서 거의 끝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모티브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떤 미술 시작점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인체 해부의 어떤 두개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랑 또 매칭이 되면서 좀 요렇게 승화를 시키면 되게 그게
어떤 그 트라우마를 시각화시켜서 그 클라이막스를 어떤 하나의 큰 그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익스트림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 전환점이 이렇게 이제 승화가 됐다라는 거를 좀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뭐 그 김태호 감독님 작품 같은 거는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서 저처럼 이렇게 뭐 그런 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봤어도 어느 정도 느끼는 좀 지점들이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두 번째 작품이신데 첫 번째 작품보다 저는 이 두 번째 작품이 더 좋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첫 번째로. 수줍은 고백. 나빴다는 게 아닙니다. 네, 나빴다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네. 네, 그만 안 했으면 되는데. 아니, 근데 요즘 자기 검열하게 돼요. 그래서 네.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기 검열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유, 이 정도면 뭐 아주 뭐. 아,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저기 내가 또 정혜지 감독 같은 경우도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고등학교 친구가 겪었던 일인 건가요? 그럼? 고등학교 때? 그거는 이게 친구들이 볼 수 있어서 아. 유추가 가능해서 그 친구에 대한 얘기는 그쵸. 아예 다 노코멘트고 네. 예. 그 실제로 겪었었던 일은 맞고 이제 그 친구가 겪었던 상황에 제가 계속 옆에 있었던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 옆에 남자친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이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알리면 헤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알리지 못하고 저랑 같이 갔었던 상황이어서 저는 그때 당시 저도 어린 상황에서 큰일을 같이 겪게 되니까 그때 저도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지금 당장 이 친구의 상황이 더 무서운 상황이었었으니까 그때 서로가 느꼈던 감정이 되게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풀어내면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얘기들은 진짜 아무도 말을 못하고 숨겨놓는 이야기들이니까 뭔가 이 이야기로 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 작업을 이게 준비하실 때부터 이 내용을 해야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네. 이게 쉬운 그러면은 내용이 그래서 아니에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작품에서 풀어내셨는지. 아무래도 최대한 뭐 낙태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작업을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이야기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정말 사실적인 이야기였다라고 풀이를 해나가고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나 상황 같은 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고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넣지 않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뭔가 저의 감정이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정말 공감을 요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강요하는 애니메이션 작업이 될 것 같아서 최대한 그런 건 많이 배제를 하게 됐고. 작품에 보면은 처음에도 이제 거미가 밟히는 장면이 거미를 밟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거미가 이제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이 거미를 이제 뭐 시에서도 이제 거미가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좀 요소로서 좀 활용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그 시에서는 거미가 세 번 중요한 그걸로 네.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이 주인공의 친구가 거미에 대해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껴 하는 장면으로 넣었었는데 약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미성년자 미혼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처음에 거미가 화장실에서 등장을 했을 때 굉장히 혐오스러워하고 밟아 죽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에서 친구가 굉장히 그 거미에 대해서 동질감을 많이 느끼고 동질감을 느꼈던 거미가 뒤에서 계속 나옴으로써 주인공도 그 거미를 친구와 동일하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감정을 더 고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김태호 감독님 그 작품의 결말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정혜진 감독님 이 작품의 결말은 진짜 아무런 가치 판단이 없이 그냥 딱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를 느끼면서도 약간 좀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할 거리를 많이 또 던져주더라고요. 이게 저거를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보는 내내 그냥 쭉 보다가 마지막에 그냥 딱 그런 식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런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장치, 일종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보통 애니메이션 첫 작업을 할 때 그 결말 부분을 그렇게 내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거에 그 마무리 작업을 하실 때 뭐 조금 어려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주변에서 뭐 이거 모니터링 하고 이럴 때 나왔던 의견들이 조금 뭐 달랐던 지점들이 있었나요? 그 결말 내용이랑? 사실 정말 결말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조언해주셨던 것 중에 거미줄을 이용한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결국 마지막에 거미줄에서 이제 주인공과 주인공 친구가 뒤에서 이제 보이면서 거미줄에 걸린 모습처럼 나오는데 어찌됐든 낙태를 하고 끝이 났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이야기가 된다라는 걸 좀 관객들한테 상기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결말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 다른 결말들도 많이 나왔었었는데 제가 선택한 결말이 제일 나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완성해서 보면은. 작업은 몇 분이서 하셨어요? 저 혼자. 혼자서 다 처음부터 거기 끝까지 다. 진짜 혼자서 한 걸로 나오는데. 아니, 고마운 사람들이 다양한 결말들이 있구나. 있었다고 해서 다른 그렇죠. 스텝이 같이 네. 있었네. 네. 학교에서 최대한 모든 수업을 혼자서 다 모두 마무리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을 잘 해주셔서 네. 사운드나 뭐 그런 연출이나 후보정 이런 것도 다 혼자서 근데 도움을 많이 받았죠. 교수님들이랑 동기들한테. 근데 뭐 되게 당연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그게 협동 작업을 더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오늘 나오신 감독님들 두 분의 특징이 그냥 그냥 하다 보니까 됐어요. 이런 건데 사실은 그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 근데 되게 또 출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제가 무선 작품을 봤지만 항상 그 팀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 또 그 분위기랑 특히 학생 작품들이. 작업들은 네. 특히 많죠. 근데 딱 봐도 자기 아이덴티티가 딱 드러나는 걸 제가 봤을 때 저 혼자 한 부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대부분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확실히 짧으면 짧을 수 있는 요 러닝 타임인데 이것도 6분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분 37초라고 나와 있는데 길지 않은 시간인데 또 되게 효과적으로 자기가 딱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딱 화두로 딱 던지고 딱 끝내버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영리하다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단어 선택 잘해야 돼. 단어 선택 잘해야 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는 보통은 그렇게 결말을 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처음 작품 할 땐 뭔가 기승전결이 안 되는 찝찝한 느낌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선택이 올바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제작 기간은? 기획하고 기획 포함해서 10개월? 9개월? 그게요. 기획 포함해서 기획부터 시작해서. 이거 봐요. 네. 그쵸. 굉장히 그쵸? 네, 제 말이 맞죠? 선생님 얼마나 걸렸어요? 이게 기획은 좀 오래 하셔요. 이게 왜냐면 삶이랑 너무 이렇게 다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그러니까 본격적인 애니메이션으로서의 기획은 2017년도에서부터 계속 이제 기획을 계속 발전시켜 나왔고 2019년도 이제 3월달에 이제 그 제작 지원 받으면서 이제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으면서 이게 스토리 그러니까 본 제작은 한 4월 그때부터 해서 최종 완성은 11월. 네. 근데 이제 뭐 중간에 고민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원동화 들어가는 거는 사실 한 막판에 한 서너 달 안에 다 해낸 거 같아요. 거의 진짜 다들 아 근데 아니 이게 이제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왜냐면 이게 그림체는 이제 제 스타일을 반영을 100% 해야 되니까 원화는 이제 제가 다 하고 이제 채색 작업까지는 제가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중간 이제 동화 연결 동작 정도 도움 받고 이게 3D를 좀 기술을 좀 활용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협업이 있었고요. 예, 예. 아니 그 어쨌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그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하신 것 같지만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요 가정 말씀하신 가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거기서 많이 지체가 되는 경우도 많고 막판에 아, 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김태우 감독님 작품 보았을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은 안 들고 시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셨죠? 근데 더 못 만지겠더라고요. 너무 아니야, 힘들었어. 봐봐.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감독님 중에 마스코트 감독님 있잖아요. 그 작품 그분은 정말 출품을 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수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시네. 심지어는 그때 인터뷰 그때 저희 방송 녹음하러 오셨던 그 날도 가서 또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걸리시는 게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지금 너무 좋다 그 작품.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그 작품에 거의 뭐 2년? 뭐 계속 수정을. 네. 그 영화제마다 버전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디테일이 있잖아요. 디테일 하나하나를 다 그냥 자기는 아니까 그걸 다 보일 때마다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작품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디테일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뭐 그분 성격이 그러하시니 항상 시간 부족하다 그러시고. 예.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또 이게 컨셉이 다르시고 또 이게 다른 또 능력치를 보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 저도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아예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는 졸업 작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미 그런 발언 하시기 늦었고요. 네, 전혜기 감독님 작품을 되셨고요. 곁다리 그냥 하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뭐 얘기 좀 이것저것 작품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의 방송을 마치기 전에 그냥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감독님 타투 하신 거예요? 손가락에? 저도 타투이스트 3년 정도 했었어요. 진짜? 네. 대박. 근데 이거는 저 어릴 때 방황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한번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중학교 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타투니스트로 또 이거는 활동도? 친구 어릴 때 아니 하는 그러니까 거고 그건 아는데 지금 네. 타투 그 되게 오늘 했었는데 네. 졸업 작품 시작하면서 잠깐 스톱했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지금 샵을 못 구해서 멈춰 있는 아니요. 상태. 지금 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멈춰 있는 이거 상태. 조합을 이렇게 저도 사실 거의 스톱 상태죠. 아니 오늘 감독님 오늘 네. 조합이 원래 이렇게 의도하고 한 건가요? 오늘 공통점이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아니 신기하다. 오늘 작품도 약간 다른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자연적이네요. 정서적으로 네.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잘 섭외하네. 저는 학업이랑 병행하셨다고 그래서 10년 정도 하셨다고 해서 진짜 놀랬던 게 저는 2학년 때 휴학하고 타투 배우면서 이제 3학년 때까지 이렇게 계속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학업이랑 병행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배울 때는 멈췄어요. 진짜 네, 너무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작업할 때는 그냥 같이 하고. 그 얘기 들으면서 대단하다 이러고 오늘 두 분의 타투이스트를 모시고 그러네. 오늘 방송을 타투니스트 특집이네요. 정말 애니드스다 알찬데요.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모신 줄 알았더니 타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오셨습니다. 네. 아주.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분들과 함께 다음엔 좀 지금 다음 2회차 방송에서 방송물량 뽑았나요? 그럼요. 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타투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삶에 대한 이야기 네. 타투 얼마나 그 힘들까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감독님 두 분 계속 모시고 이제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